역사학입니다. 식민사학은. 그런데 문제가 실정사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주의라 그래서 모든 역사를 할 때는 항상 실정을 중시한다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본에서 사실정사학이라는 용어는 일본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왜곡시킨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식이 현재도 그대로 우리나라 애들이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낙랑이 평양에 있다는 걸 역사적인 기록들은 전부 다 저쪽에 있다 그러는데 일본 놈들이 여기가 파묻어가 자기들 파묻어 놓고 여기서 발굴됐다 해가지고 유물로 갖고 이게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병도도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다. 사료가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사료는 없어도 하나 뭐 하나 나오면 이런 거하고 떠드는 게 이거 실정사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정사료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왜곡하는 방법이 식민사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정사학이라는 이름을 빌려다가 얹혀서 어떤 사적 하나를 가지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일본 애들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실정사학이라는 말을 꼭 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독일 애들이 먼저 그걸 만드는 건데 당시에는 실정사학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실정주의를 얘기합니다. 또 여기 아까 좀 한국무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구가 생긴 게 한 45억 7천만 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에 인류가 있고 왔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직접 조사는 현생 인류를 얘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12만 년, 13만 년 전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봐서 그것을 놓고 여기 우라한 산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까지 산맥. 전부 어디 갔다 오니? 여기 이제 북시베리아, 남시베리아. 우리 민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주장,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윤여 선생님은 한 가지 중에는 윤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기호를 여기 지금 60만 년 전에 우리 여기서 살았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6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만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여기 살았다. 그 말 자체를 이게 우리 직접 조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복잡해지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이렇게 일단 쓰죠. 그전에는 뭐 여기 이제 배달민족, 거민족, 모민족 이렇게 있는데 이 여러 민족 말 중에 우리 민족이 뭐냐 했으니까 2009년도에 교육부에서 이걸 통일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 그렇게만 써버렸습니다. 그 민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원래는 우리 한민족인데 이 한민족이 언제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이제 고대 조선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윤내 선생님이 고대라는 나라 또 고조선이라고 씁니다. 고조선이라고 쓰면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왜 단군 조선을 뭐 이 조선 하다 보니까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단군 왕검이 이제 단군 조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장하기를 기자는 서기전 1200년 전에 주나라에서 기자가 망명을 해갖고 어디로 오느냐면 제가 말씀드린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쪽과 이쪽을 완전히 구분해서 보면은 우리 역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망명을 해서
온 지역이 노일대. 노일대인데 고려 15대 숙종 때 1110년이니까 2년이니까 숙종 때 15대 숙종 때 대상들이 임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백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기자의 노를 살펴드니 기자의 사상을 만들고 노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기전 12세기부터 기자가 완전히 우리 고대조선을 대신한 것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기자 조선이 아니라 그냥 기자가 나라 고대조선을 제후국이고 기자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위만국이지 왜 위만조선이냐. 더군다나 이게 기자국이었는데 기자국의 41대에서 중시대에 와서 이 위만이 망명을 나가지고 이게 이제 BC 195년도에 망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40대 군왕을 속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위만이 차지했던 것은 노일대입니다. 그러다가 위만이 한의 지원을 받으면 정착해야 되고 지금 요하까지 이렇게 확대합니다. 이 위만조선은 그야말로 그 기자조선에 한 나라에 비해서 위만조선에 한 나라가 조금 영토가 확장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자조선이 아니고 위만조선이 아니라 위만국.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1905년인가요? 이 서기전 2333년에 당구랑을 세워가지고 1908년도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BC 425년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어느 역사학적으로 또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분명히 언젠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전 2333년부터 425년까지 서기전까지 이것이 고대조선이라면은 위만국이 서기전 195년에 기자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서기전 108년에 한사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나라 한무대가 위만국을 멸망시키고 요 사이는 요 공간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고대조선이 언제 멸망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대조선은 여기서부터 지역 체제였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체제가 쭉 거기에 부여들이 있었고 고구려들이 있었고 기자국들이 쭉 있다가 먼 훗날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동기가 나가고 결국은 부여가 생기고 고구려가 생기고 그렇게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고대조선을 해체라고 얘기해요.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밖에다 내놓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주장을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만 이런 것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해다 보니까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군이 이 단자를 쓴 사람도 있고 이 단자를 쓴 사람도 있고 숙소자를 쓰는 이것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 선생님은 요 단자를 써가지고 단군조선을 쓰는데 굳이 고대조선을 이 고조선 이 고자를 빼고 고대조선으로 하면 굳이 단군조선이 이런 나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명조선 뒤에 당군조선 하느라 한상군 조선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당군조선이 아니죠. 한상군의 조선이 문제. 당군조선 벌써 앞에 있는 얘기죠. 기자보다 앞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군조선 여기 이 개념 속에는 서기전 2383년에 건국된 단군 왕군이 세운 나라. 그때부터 이건 그분들 생각이 멸망한 위만에 의해서 멸망한 것에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단군조선이 당군조선은 기자조선은 앞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박사님이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코도 많이 덜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파서 큰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게 귀가 조금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소리 작은 소리 안 들려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 강군조선이 먼저 시작된 건 맞죠? 그럼 시작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에서 망한 게 아니고 지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를 어떻게 하더니 얘네들하고 이걸 만약에 당군조선을 하면 얘네들 구분하는 가래 연결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 말씀대로 보면 삼국 유사에는 고조선 해놓고 관로해가지고 왕금조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이라는 말은 일단 안 맞는 거고 쓰려면 왕금조선을 써야 됩니다. 책이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자하고 위만조선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안 써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조선 하면은 이건 관계없고 여기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얘네들 끝날 때쯤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425년 전에 BC 425년에 끝났든지 간에 그거는 따로 완전히 다른 체계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하기 좀 어렵다. 여기가 기아도 소리도 모르고 이렇게 방문도 한사군 한사군을 설치했을 때 고조선이 같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서기전 2333년 아닙니까? 이게 당군왕들이 최초의 나라를 세운 것이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쭉 됐는데 쭉 이어지는데 기자가 망명한 것이 서기전 1200때 옵니다. 그래갖고 이 기자국은 고대조선은 제후국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기자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조선이 고대조선을 멸망시키고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요건 오해를 하지 마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만이 고대조선을 마치 멸망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만이 기자국을 멸망시킵니다. 기자국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고대조선은 제후국의 하나를 멸망시켰다는 얘기지 고대조선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만이었을 때 거의 425년 얘기를 하는 것은 머리 때 이 정도에서 고대조선이 힐팀이 아닐 것인가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고 어찌됐든 기자 뒤에 위만은 기자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서울 위만국을 멸망시킨 게 한사군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게 이제 195년, 이게 이제 108년, 요거 뭐 이제 313년까지 이건 데일리로 필수인데 이렇게 쭉 전개된 것을 아시고 요것을 굳이 고대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힘드시지만 그럴 필요가 고대조선이라고 하면 전혀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지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죠. 그 고대조선이 이제 1908년간 BC 1908년 그동안은 이제 고대조선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고대 한중 국경지대가 아까 나옵니다. 고대 한중. 이제 고대 한중은 고대 조선을 얘기하고 그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뭐 나라명이 있었죠. 네, 지금 중국에서 얘기한 한족도 얘기했죠. 근데 우리 조상의 시원은 있지만 지금 한족도의 시원이 과연 누구였을까, 어디였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 가지고 또 여기 저는 저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획이라고 어찌됐든지 이 중원에서 이런 나라를 오고 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일어난 나라들 가까이 복잡하고 우리 가족이라는 뜻이 없고 중요한 것은 고대 요동이 어디였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역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요동이었단다 요동이 여기였단다 그 요동에 해수가 있었단다 요걸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것은 이거 수십 시간 강의를 해도 못하라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요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동쪽 너무 그런 힘들어요. 곳에 요동이거든요. 이것은 또 지명으로서 요동. 그런데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통상 가장 동쪽을 이렇게 가르칠 때 나라를 가장 동쪽이었단다. 이 연나라의 가장 우측이 동쪽이었단다. 그것이 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중국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요동이 옮겨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하가 요동이었는데 이제 요것이 지명이 됐거든요. 지명이 됐는데 옛날에 고대 사서에 나오는 요동이 이때 언제 때 어디를 지칭하는 요동이냐고 정확하게 읽어야 아 여기가 요동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강역 접촉이 연나라하고 국경을 접했다고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네. 그 연나라 동쪽이 조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연나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중국 고대사에서 기록해 보면은 자연히 여는 것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 책의 연나라 위치가 그게 나와요. 요동도 반동 국가입니까? 연나라 국경시가 연나라 그런 그 사이에 고죽국이라는 얘기는 뭐안 하게 그렇죠. 아니 고정 강고 제가 질문 대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 같아서 선생님,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그 연대 투기 있죠? 서기 전하고 기원 전하고요. 이게 이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자꾸 다르다고 자꾸 표현하는 건지 좀 헷갈려가고요. 꼭 그러시면 해도 되겠네요. 한 민족이 연대를 표시할 때 자기 민족은 연대가 기원이가 있습니다. 기원. 한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 시사변에 이게 먼 기자 사력 기원이 있고요. 우리 통감 안궁 기원이 있는 사력 기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아까 기원을, BC를 기원, 예. 왜 이 기원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느냐. 네. 이 기원이라고 쓰면은 어느 기원을 사력 기원입니까? 당군 다 기원. 서로 기원이죠. 그러면 안 되지. 당군 기원은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BC라는 그 용어 자체가 서력 기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BC도 써야 되고 당군 기원도 별도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기준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에 이렇게 크게 이제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크다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기원이 있고 이스라엘 일본은 일본 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원 즉 연호를 서력 기원을 우리나라 연호로 한다고 하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서력 기원을 우리 연호로 쓰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원이라고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군이 당군 기원이라고 다 무시하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당군의 건국한 날짜를 예수의 탄생 날짜로 해서 기준을 해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원이라든가 BC, 서기전 이거 다 쓰지 말고 처음부터 단기를 쓰자 이렇게 나가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공통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각자별로 다 나눠보기 아주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BC 이렇게 하면은 before Christ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많이 쓰느냐 하면은 서양 쪽에서는 BCE라는 걸 씁니다. 네, BC. before common era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똑같습니다. 서력 기원은 같습니다. 기원은. 횟수는 같은데 서력 기원이라든 이건 아니다. 크라이스트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연어다. 이런 의미로서 BCE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교과서에서 BCE로 가고 법도 서력 기원을 지정하면 안 된다는 그건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한 줄은 그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화는 전부 다
기독교 문화로 그냥 그 통일시키는 것이 나는 게 저 BC로 길 가는 간단하게 몇 아니 가지만 질문해도 그 되겠습니다. BC 그 역사책을 쓸 때 BC를 그때 신학문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연호에 가는 법률에서 저 세력 기원을 우리나라 잡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 저 연대의 문제는 자, 또, 그렇게 토론이 길어지니까 또, 다음 볼수 있죠. 아까부터 몇 가지 예, 내가 감이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려는데요. 아까 그 국정화 역사,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리를 안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 내중에 그 인명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당사학자나 친반 역사 학자가 문제도 있지만 그 인명권자, 다시 말하자면 요즘 얘기는 거의 1%, 거기도 플러스 부역자가 20%가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해 역사 감도찾기 운동을 저희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가지만 딱 얘기했나? 신라 통일이 그 동북 공정이라는 건 동북 프로젝트고 역사 작업이거든요. 궁금해. 동북 공정이라는 거는 프로젝트라는 말이죠. 중국 이해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신라 통일에 우리가 외세를 끌어들이고 앙숙인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우리가 포기함으로써 발전된 지금의 동북 공정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후 역사학자는 또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런 빌미로 해서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국가였다. 이 동북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나 일본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만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종이 드리라고. 유종이 이야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사 교화도 문제는 어찌됐든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세력들이 협력에 북한을 옹호하는 쪽이든 그런 것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고쳐줘야 되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검증이냐, 국정화냐, 자유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했습니다. 현재 검정으로 같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정화를 지지하고 계신가? 왜냐면 모든 사람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 문제는 모든 제가 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왜 그러느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항상 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역사 바로찾기에 대해서 협력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장 이런 거 교육부인지 문교부인지 뭐 문화공보부인지 이름이 어떻게 자주 바뀌는지 저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동북공제에 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다 원인부터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북공제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옛날 얘기부터 따뜻하게 들어가라고 해서 여러 시간이 다 아니, 중국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 지금 삼국 통일, 신라 통일 문제하고요, 부산 통일 문제는 정말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신라가 통일 안 했습니다. 분명히 발해가 있었잖아요. 그 차이가 몇 년이냐면 20년 차입니다. 20년 상관 후에 발해가 있었는데 신라가 통일했다 그러면 발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공정 주장과 같아집니다. 두 번째는 후삼국 시대, 후삼국 통일이라는 말인데 후삼국은 분명히 발해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후 고구려, 후 백제, 신라입니다. 이게 후삼국입니다. 그럼 발해는 없습니다. 그럼 후삼국 시대라고 해놓고 발해를 넣어놓고 후삼국 통일을 고르게 했으면은 발해는 통일 안 한 겁니다. 따라서 그건 우리나라 역사 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잡아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교과서 문제를 때문에 지적하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역사 지도 같은 문제는 동북아 역사 지도 문제인데 지금 그 부실로 판결했는데 부실 판결은 내용 부실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 기법의 부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것 자체가 부실이었기 때문에 내용 검토 단계를 가지 않고 지금 무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어받아가지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국정화냐 아니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고대사 부분은요, 국정화로 가든 국정화로 안 가든 똑같이 문제입니다. 국정화로 가도 현재 국정교과서를 작성하고 있는 게 지금 초등학교 사회 5-1부터 6-2까지는 국정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역사는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국가에서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정으로 하나, 국민적으로 하나, 고대사 부분은 역사 외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화 논란을 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 잡아놓고 나서 국정화 논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화에 대한 그 민족사회 입장 발표할 때 분명히 그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역사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무슨 동북아 역사 지도 문제, 지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지도 문제는 저희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사협에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갖고 그냥 무진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제 때도 아니고 일제 직후도 아니고 7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일제 때 만들었던 지도와 똑같은 거, 혹은 동북 공정에서 얘기하는 중국 지도와 똑같은 거를 만든다는 건요. 도대체가 어느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문제는 아직까지 저쪽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하나,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8월 25일 날 역사가 이번에 창설되어가지고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2달 동안 동북아 역사재단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들고 이렇게 같이 지르습니다. 그 사이에 9월 15일 날 지금 재단 이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까 늘 그런 모양이지 하다가 자기 공격하는 문제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북아 역사 지도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은 우리하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게 전부 다 동북아 역사 지도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만나자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중사님하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이사장은 안 나오고 그 역사연구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를 좀 잠잠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좋다. 그러면은 저쪽이 하고 이쪽하고 공개 토론자 확실히 하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2월 16일 날 했잖아요. 저기 무슨 호텔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그 사이에 또 만났습니다. 이거 먼저 그거 추진하면서요.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쟁점별로 양쪽에 나와가지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론하자. 그러면 당신들이 그 근거 자료를 모아놓고 나면 당신들이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다. 자기들 해줬거든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4번 하겠다고 자기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했고, 전반기에 2번 했고, 어저께 저한테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하면은 뭐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민족 전령 쪽에서 누가 발표자로 나오고 누가 토론자로 나오면 좋겠습니까? 내세울 만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월 29일 날 만번한을 가지고 하겠답니다. 만번한을 가지고 토론하겠대요. 원한. 만번한. 이게 제가 지금 만자는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서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만하고 번한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4차는, 평양 낭랑 유물 갖고 하자. 그랬습니다. 걔네들 제일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일 자랑하는 게 그런 막 나오면 뭐를
역사 왜곡 문제만 하면 그거 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완전 박살낼 수 있는 또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김종수 박사가 그거 내한테 맡겨줘라. 내가 박살내겠다. 승마가 얘기하는 그게 전부 다 가짜고 혹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여기가 평양이 낭낭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라는 걸 자기가 발표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하자고 이제 제안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쪽에서는 만변안에 대해서 발표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찾지는 확실히 못 찾았습니다. 누가 만변안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쟤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지 또 쟤네들이 만변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만변환이라는 게 뭡니까? 진기가 쳐들어가지고 보고야 진기가 쳐들어가지고 진계. 옛날에 진기가 네, 쳐들어가면 진계. 그래서 고조선이 그때는 불렀다. 그래서 그 만변안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만변안이라는 얘기인지 지금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달조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그 시간이 지금 사실은 원래 그 강의 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 휴식을 지금 취하고 50분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은 제가 소식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던 그 조선일보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백강 박사하고 또 허성관 장관이 반발하는 글을 다른 신문에 브레이크 뉴스하고 또 하나 어디에다가 좀 실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아까 이제 오면서 교실장이 휴가 갔다 왔다고 연락이 왔길래 내가 사장을 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왕년에 보아서 언론과장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조선일보 발행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우리 또래예요.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데 그래서 같이 술도 먹고 식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역 한 120개 단체의 의견으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똑같이 지상 공개 토론 시켜라 그러면 지상 공개 토론을 시켜준다면은 국민들이 알 거 아니냐. 누가 진짜로 무슨 학자 사이비 학자 누가 사이비 학자인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너가 젊은 애들이 사이비 학자를 그런다고 해서 너도 따라 사이비 학자를 그러면 그게 조선일보냐. 그게 조선일보 그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시켜가는데 그 주장을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들으면서 힘들게 했던 게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2기 강의 내용은 여기 좀 나눠드린 요 내용들을 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지나고 나서 이제 50분부터 과연 지금 외국 사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타격을 가할 것인가 우리는 의견입니다. 타격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타격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병관 우리 동지께서 했는데 사실 오병관 동지께서 전체적인 걸 저보고 좀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는 데 들어가서 자기가 행동했던 것을 가지고 조금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0분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만 그 내용을 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여러 가지 쟁점 얘기했지만요. 한 사고는 문제예요. 교과서에 한 문구도 안 나옵니다.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냐 그러면 윤내연 교수의 논리에 그대로 물려버린 겁니다. 그때 이기백, 이병도 다 살아있을 겁니다. 그때 윤내연한테 물려가지고 교과서에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지금 현재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발표하고 다음 주에 허성관 장관님이 와서 이 시대에 우리 이분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다고 제가 특단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시간을 하고 간단하게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분 후에 토론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틈나실 때 휴식일 때 얼굴들하고 전화번호 적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셔서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연락처들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시면서 저 선생님부터 사진 한번 찍으셔야